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매일, 가능하면 매일 하겠지만, 매일보다는 특별한 이슈가 있고, 항상 필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미국 주식과 코인,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그러니까 단타 투자는 전혀 아니고요. 전반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자산 운용에 가까운 영상을 좀 찍어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릴 가장 큰 이슈는 장기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자라는 어떤 가장 큰 프레임의 그런 투자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왜 이건 안 하냐, 왜 이거는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엄청난 투자자도 아니고 저는 단지 내 자산을 열심히 모아서 우리 딸에게 주자라는 아주 그냥 고고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시 한번 S&P 500이라는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구글, 뭐 구글도 있죠. 그리고 뭐 테슬라도 있었죠. 테슬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테크도 엄청난 부분이 있었고, 뭐 메타라던가, 뭐 최근에 갑자기 핫했던 버티브 홀딩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개별 회사들이죠. 개별 주식들이 있는데 이 개별 주식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피로감에 시달리냐면 이런 피로감에 시달리는 거죠. 분명히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 회사들의 움직임이 내가 생각하는 움직임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얻어야 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수보다 잘 움직여줘야만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수 투자로 다시 방향성을 좀 돌리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방식의 어떤 정부 정책, 미국은 뭐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축이죠. 그 축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걸 보면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좀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왜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냥 매월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를 들어갈지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면 되고 언제 들어갈지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던 때입니다. 사실상 요 급락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560에서 440까지 떨어졌으니까 560의 반토막이면 280 아니겠어요? 280이면 한 3분의 1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3분의 1은 떨어진 거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400에서 640까지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올라간 어마어마한 그죠. 이때 투자를 안 했으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 근데 이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025년 4월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만큼을 올렸다. 즉 50%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 50% 요즘에 광적인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50%뭐 까짓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년에 50%라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투기를 해서 만약에
도박을 해서 돈을 따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는 1년 만에 50%의 수익이 났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을 벌어서 1억 5천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S&P 500이 그럼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더 안 빠지냐? 그럼 지금 사면 되냐? 아니요. 저는 분할 매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어디론가 다 들어갈 텐데 그 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미국일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일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얘네가 다 갖고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S&P 500이라면 언제 투자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매월 투자하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5번에서 10번에 나눠서 투자를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월급쟁이들한테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월급을 타면 그 중에 일부를 무조건 S&P 500에 투자를 하세요. 나는 조금 S&P 500보단 조금 더 테크니컬한 그런 회사들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QQQ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둘이가 많이 다르냐? 많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P 500의 시총 상위주와 QQQ, 나스닥 100에 있는 시총 상위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P 500에 S&P 500과 그 나스닥 100에 들어갈 돈을 그냥 반반 투자합니다. 가끔 S&P 500을 조금 더 올렸다가 가끔 나스닥 100을 조금 더 올렸다가 할 뿐이지 총량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일봉으로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잘하시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돈에 대해서 아마 떠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100 먼저 볼게요. 요 가운데 이게 중심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선이 21선입니다. 이 21선 같은 경우는 추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면은 지금 모멘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다 조금 꺾였죠? 이렇게 꺾였잖아요.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올라가던 상황에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녹색 선 보이시면 이제 거의 맞닥뜨릴 것 같은데 녹색 선 같은 경우는 50일선입니다. 50일선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한 2달 정도 되는 선이에요. 2달. 2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2달 정도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2달 동안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은 이제 100일선입니다. 요 100일선. 물론 이제 지금 주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면 곱하기 5 하셔야 돼요. 자, 주봉선이든 일봉선이든 전 100일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100일선을 왜 좋아하냐면 이 100일선은 명확해요. 명확하게 내가 방향을 틀지 말지를 정해주는 선입니다. 일봉에서도 한번 봐보면 이 100일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금 10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럼 나는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거예요. 이 위에 있을 때는 난 여전히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야 라는 거죠. 요때 한번 큰 그 사건이 좀 있었죠.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내려와서 100일선을 찍었다가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내려갈 거면 이제는 난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즉 여전히 올라가는 기운을 유지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내려가는 기준을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조금 팁 같은 걸 하나 하자면 이건 저 개인적인 팁이에요. 이렇게 100일선이라는 건 되게 긴 선이잖아요. 근데 긴 선을 이게 잘 뚫지 못하잖아요. 사실 올라갈 때도 잘 못 뚫습니다. 이렇게 펑 하고 떨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펑 하고 떨어져 내려올 때는 사실상 조금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때 팔아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펑 하고 깨질 때는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올라가다 여길 또 걸치고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걸치고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걸치고 내려올 거예요. 언제 이걸 뚫어요? 라고 물어보면 뚫 때 뚫는 거예요. 뚫을 때. 그러니까 막 여기 여기 뚫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보였을 때 뚫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선은 말 그대로 내가 그은 선이지 절대적인 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즉 내릴 거면 내려갈 거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진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0일선이죠. 예, 일봉에서 200일선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200일선에 지금 맞닥뜨려 있죠. 200일선은 보통 산업선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선은 뭐냐면 이 산업, 그 나스닥이라는 산업이 지금 더 안 좋아질 건가요? 더 좋아질 건가요? 라고 말하는 선이죠. 그럼 지금 뭐 AI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가장 주요 종목인 엔비디아부터 봐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상당히 괜찮은 가격선에 와 있어요. 저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지지했던 선이고 200일선이 나타나면서 이 200일선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81불인데 뭐 170에서 180불 정도 사이면은 뭐 이 회사를 사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투자해도 괜찮은 주식이고요. 뭐 제가 워렌 버핏을 만나고 왔을 때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젠순왕을 보시면 하루 종일 자기 회사 자랑, 자기 일의 자랑, 자기는 일을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투자자일 뿐인데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못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어마어마해요. 시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진짜 이 엔비디아의 시총을 좀 보여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게 혼자 제일 크잖아요. 물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큰데 엔비디아가 이만큼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막 오르고 막 내리기가 쉬울까요? 그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엔비디아는 평생 갖고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한 170불에 언저리에 온다. 이 200일선을 툭 이렇게 살짝 깨면서 이렇게 온다. 라고 하면 감사히 매수할 것 같습니다. 감사히 매수할 것 같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대적자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와 유일하게 다툴 수 있는 친구죠.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고점은 그대로네요.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을 들고 있죠. 오늘 같은 날 사기 딱 좋죠.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200일선 밑에서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밑에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오늘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뭐 볼리저 매드 같은데 닿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이 회사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까 여긴 주봉이기 때문에 5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300불 초반이요.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 정도도 되는. 그냥 뭐 오늘 정도 선에서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 선입니다. 요걸 깨고 내려와 봤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200 한 몇 불. 그러면 내가 300불에 샀다가 200 몇 불, 250불 정도 되는 거니까 50불 정도 빠지는 거네요. 300불에 50불이면 6분의 1이네요. 6분의 1. 6, 5, 30이니까.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는 빠질 수 있죠. 주식은 투자하면서 내가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금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브로드컴도 아주 투자하기 괜찮은 때에 와 있다. 이런 부분 너무 좋고요. 자, 브로드컴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회사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와, 정말 오호.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빠져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빠져주고 있고요. 저는 주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이 HTS를 켰어요. 역시 주식은 HTS로 봐야 된다.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중심선, 이게 이제 21선이라고 하는 중심선입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계산을 했는데 이 선에서 계속해서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이 선을 깨지 못하고 계속 툭 치고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봉에서 구글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상승 추세를 엄청난 상승 추세. 제가 여기서 엄청 샀거든요. 여기서 엄청 샀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이 상승 추세를 깨트리고 내려올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추세를 깨트린 것조차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다 보시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추세를 깨트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승 추세 있잖아요. 각 자체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83에 살 거냐 296에 살 거냐에 대한 문제일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요 선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45, 250불 정도의 선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또 있잖아요. 구글도 올라갈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계 올라가려다 여기서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 거고요. 다시 300불 정도 선이 온다면 매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있었던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555불, 555 갔다가 지금 400불이에요. 400불도 깨졌던 때가 있었던 그 정도로 주봉으로 보면 현저히 깨졌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약간 요렇게 요각과 요각 이 깊이가 비슷해요. 요 깊이랑 요 깊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가지 못한다. 만약에 주봉으로 저는 많이 보니까 지금 주봉에서 추세는 완전히 꺾였죠. 추세는 완전 꺾였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다시 돌리지 못하면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일선도 밑에 내려왔죠. 이거 조금 더 제가 늘리면 200일선이 나올 건데 왜 안 나오지? HTS들이 꼭 이래요. 안 나오네요. 200일선 왜 안 나오지? 자, 어찌됐건 200일선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선에 있지 않을까. 거의 200일선에 맞닥뜨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왜 안 나오지? 나와줘야 되는데. 빨강색으로 바꿔볼까요? 적용, 확인. 야, 안 나오네. 왜 이러는 걸까요? 뭐 그러시던지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200을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당연히 안 나올 거고 한 요 정도니까. 그 정도 선에서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플랫하게 됐을 것 같고
아마도 요 정도 선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닥에서 다지는 중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엄청 내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급락 수준에 가까워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꽤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MACD도 내려가는 추세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좀 튀어 올라와 있는데 요런 때 사야 돼요. 요런 때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요런 때 사야 되고요. 지금은 한 42 정도. 그리고 윌리엄스 R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사면 좋겠다.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주면 너무 땡큐인데 그렇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추세가 너무 꺾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좀 더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플랫하게 가면서 얘를 조금 더 만나는 그 시점, 그때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저 TSMC까지만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 중에 이제 반도체라는 이슈가 있죠. 반도체라는 이슈가 있는데 얘 TSMC 만드는 애들이에요. 만드는 애들. 대만의 최고의 기업.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차트가 되게 좋아요. 차트가 왜 좋냐면 아주 정직하다. 이 백일선을 까박까박 이렇게 지키면서 간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요 정도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뢰도가 높은 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봉선에서도 보면 추세 깨지 않고 가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주봉에서 저는 요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가고 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강한 이 지지대, 요 지지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여기 한 130에서 140불 정도 사이에 요 지지대가 정말 뭐 최고의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있다. 얘는 바닥이 있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지금 현재 요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이거 무시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가장 바보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Extreme Fear냐 Extreme Greed냐라는 부분을 보는 건데요. 지금 시장의 사람들의 심리가 Extreme Fear,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 투자에 망설이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식이 버티고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 주식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정크본드 디맨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크본드면 이게 되게 아주 이자율이 높은 어떤 정크본드들인데 이게 수요잖아요.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다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와 있을 때는요, 그냥 딱 눈 감고 조금씩 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 진짜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드 막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었어요. 오히려 단기 장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로 갔을 때 팔고요, 일로 갔을 때 사면 됩니다. 되게 명확한 법칙이에요. 예. 이거 뭐 잘 안 움직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요, 저 1년에 이거 몇 번씩 움직이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1등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분위기에서 사고 팔고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작했으니까 요 정도 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